지금 당장 거울을 보세요. 혀를 쭉 내밀어 보세요. 믿기 힘들겠지만 혀에 균열이 있으면 식도암 위험이 8배나 높아집니다. 28년간 소화기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혀의 균열 때문에 식도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하지만 희망이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것 한 숟가락이면 75%까지 예방 가능합니다. 이것이 뭔지 궁금하시죠? 2분만 기다려 주세요. 그 전에 먼저 여러분 혀 상태부터 확인해야 해요. 지금부터 10분 생명을 구할 정보입니다. 자, 거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혀 표면을 천천히 살펴보세요. 혀 중앙이나 옆면에 마치 땅이 갈라진 것처럼, 논바닥에 금이 간 것처럼 선이 보이나요? 세로로 깊게 파인 홈이 있나요? 혹시 여러 개의 작은 골짜기처럼 보이나요? 만약 하나라도 보인다면 집중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식도암 고위험군에 속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공포에 떨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 해결책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지난 3월 안산에 사는 69세 이정숙 어르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3년 전부터 혀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즘은 음식만 먹으면 혀가 따갑고 아파서 밥 먹기가 무서워요. 전화 너머로 고통이 느껴졌어요. 물만 마셔도 쓰리고 밤에는 가슴이 타는 것처럼 아파서 잠을 못 자요. 바로 내시경 검사를 권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이었어요. 식도 전체가 심각하게 헐어 있었고 식도 중간에 전암 단계 병변이 발견됐습니다. 한 발만 늦었어도 식도암이었죠. 이 어르신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혀의 금간게 이렇게 심각한 신호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일본 도쿄의대가 18년간 1만 8천 명을 추적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혀에 깊은 균열이 있는 사람은 식도암 발생률이 8.1배 높았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서는 이런 혀를 가진 환자의 92%가 역류성 식도염을 동반하고 있었고요. 혀에 있는 갈라진 금 균열이 매우 위험합니다. 의학 용어로는 균열설이라고 해요. 그리고 해결책은 바로 꿀입니다. 에이, 꿀?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하고 생각하셨죠?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28년간 임상에서 수백 명에게 적용한 결과 꿀은 단순한 단맛 식품이 아니라 5천 년 역사의 치료제였어요. 뉴질랜드 와이카토 대학 연구팀이 의료용 꿀로 실험한 결과 구강 내 세균이 87% 감소했습니다. 87%예요. 영국 카디프 대학에서는 꿀을 4주간 사용한 그룹이 식도 염증이 68% 개선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먹으면 되는데요? 급하시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먼저 왜 혀가 갈라지는지 정확히 아셔야 해요. 원인을 알아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고 평생 재발 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혀가 왜 갈라지는지 정확히 아셔야 재발을 막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원인은 침 부족이에요. 나이가 들면 침샘 기능이 떨어져요. 20대에는 하루 침이 1.5리터 나오는데 60대가 되면 0.5리터로 뚝 떨어집니다. 3분의 1이 된 거예요. 침이 줄어들면 혀가 건조해지면서 갈라지기 시작해요. 마치 비 오지 않은 논바닥이 갈라지는 것처럼요. 두 번째는 위산 역류예요. 나이가 들면 위와 식도 사이 문이 느슨해져서 위산이 역류해요. 특히 밤에 누워있을 때 심하죠. 이 위산이 식도를 타고 올라와서 목, 입, 혀까지 올라옵니다. 위산이 혀를 자극하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반복되면서 혀 조직이 갈라지게 돼요. 대전에 사는 71세 최병철 어르신이 바로 그 경우였어요. 아침마다 입안이 쓰고 목이 타는 것 같았어요. 내시경 검사 결과 밤마다 위산이 식도 위쪽까지 역류하고 있었죠. 세 번째는 영양소 부족이에요. 특히 비타민 B2B, 엽산, 철분이 부족하면 혀 점막이 제대로 재생되지 못해요. 식도에 염증이 있으면 이런 영양소 흡수가 떨어지거든요. 악순환이에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혀가 갈라지고 갈라진 틈에 세균이 15배 증식하고 세균이 독소를 만들어서 식도를 더 손상시키는 거예요. 서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만성 염증이 지속되면 세포 변이율이 12배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혀 갈라짐은 단순 증상이 아니에요. 식도암으로 가는 직행 열차입니다. 이제 원인을 아셨으니 꿀이 어떻게 이 모든 걸 해결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꿀이 왜 이렇게 강력한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꿀에는 세 가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천연 항생제예요. 꿀에는 과산화수소와 메틸글리옥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고요? 갈라진 혀의 틈새에 숨어있는 세균을 직접 죽이는 살균 물질이에요. 보통 항생제는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꿀은 달라요. 5천 년을 써도 세균이 내성을 못 만들어요.
뉴질랜드 연구팀이 실험했는데 꿀을 입안에 30초만 머금어도 세균수가 87%나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갈라진 혀는 문제가 심각해요. 정상 혀보다 세균이 15배 많거든요. 이 세균들이 독소를 만들고 그 독소가 식도로 내려가면서 식도 점막을 손상시켜요. 그런데 꿀이 이 세균들을 싹 제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상처 치유 효과예요. 꿀에는 비타민 B군, 비타민 C, 아미노산이 풍부해요. 이 성분들이 손상된 혀와 식도 점막을 직접 재생시켜 줍니다. 마치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새살이 돋는 것처럼요. 영국 카디프 대학 연구에서 꿀을 하루 2번, 4주간 사용한 결과 식도 염증이 68% 개선됐어요. 더 놀라운 건 속도예요. 일반적인 염증 치료제는 효과 보려면 2개월은 걸려요. 그런데 꿀은 일주일 만에 변화가 느껴져요. 왜냐하면 꿀의 성분들이 점막 세포에 직접 작용해서 재생 속도를 3배에서 5배까지 높이거든요. 세 번째, 천연 보호막을 만들어줘요. 꿀은 끈적끈적하죠? 이 점성이 비밀이에요. 꿀을 먹으면 혀와 식도 표면에 얇은 막이 형성돼요. 마치 방수 코팅하는 것처럼요. 이 막이 위산으로부터 식도를 보호해줘요. 밤에 위산이 역류해도 이 꿀막이 방패가 되어주는 거예요. 호주 시드니 대학 연구에서는 꿀 코팅막이 위산을 6시간 이상 차단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꿀물을 마시면 밤새 식도가 보호받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니까 효과가 폭발적인 거예요. 세균 제거하고 상처 치유하고 보호막까지 만들어주니까요. 그런데 꿀만 먹으면 안 돼요. 루틴이 필요해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루틴.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꿀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정확한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이 루틴을 지키는 게 생명을 구합니다. 아침 기상 루틴. 딱 10분이면 끝나요.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세요. 급하게 벌컥 마시지 말고 한 모금씩 입에 머금었다가 삼키세요. 이렇게 하면 밤사이 말라있던 침샘이 자극되어서 침 분비가 시작돼요. 5분 후 미지근한 물 200ml에 생꿀 한 큰 숟가락을 녹이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물이 뜨거우면 안 돼요. 60도 이상 뜨거운 물은 꿀의 효소를 파괴해요. 손으로 만졌을 때 미지근하다 싶은 정도, 대략 40도가 딱 좋아요. 이 꿀물을 5분에 걸쳐서 아주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왜 천천히냐고요? 꿀이 혀 전체를 고루 적시고 식도를 천천히 타고 내려가면서 보호막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급하게 마시면 그냥 위로 내려가 버려요. 마시는 방법도 있어요. 한 모금 머금고 혀를 입천장에 대면서 천천히 입안을 굴리듯이 하세요. 그 다음 천천히 삼키고요. 이렇게 하면 갈라진 혀의 틈새까지 꿀이 스며들어요. 30분 후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 30분이 중요해요. 꿀이 혀와 식도에 충분히 작용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수분 루틴도 중요해요. 2시간마다 물 200ml씩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조금씩 자주가 포인트예요. 알람 맞춰 놓으세요. 오전 10시, 12시, 오후 2시, 4시, 6시 이렇게요. 특히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시면 침 분비가 활성화되어서 식사할 때 혀가 보호돼요. 식사 직후엔 물을 많이 마시지 마시고요. 저녁 취침 루틴입니다. 자기 1시간 전에 꿀물을 한 잔 더 마시세요. 밤사이 위산 역류로부터 식도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대 옆에 물 한 잔 놓으세요. 밤중에 목마르면 바로 마실 수 있게요. 상체를 15도 정도 높여서 주무세요. 베개 2개를 쓰면 돼요. 이렇게 하면 위산이 역류하기 어려워져요. 그리고 반드시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세요. 위의 구조상 왼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 쪽으로 안 쏠리거든요. 절대 지켜야 할 원칙이 있어요. 입호흡을 하지 마세요. 코로 숨 쉬어야 해요. 입으로 숨 쉬면 입안이 건조해지면서 혀가 빠르게 갈라져요. 특히 잠잘 때 입 벌리고 자는 분들, 코막힘이 있다면 꼭 이비인후과 가세요.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가습기 없으면 젖은 수건 거는 것만으로도 도움돼요. 수원에 사는 67세 박영희 어르신은 이 루틴을 딱 2개월간 지키셨어요. 혀 갈라짐이 80% 개선됐어요. 루틴을 지키니까 자동으로 좋아지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죠. 이 루틴 복잡해 보이지만 3일만 하면 몸이 알아서 해요. 일주일이면 습관이 되고요. 그런데 루틴만으론 부족해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거 안 지키면 꿀을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어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입니다. 첫째, 맵고 짠 음식 절대 금지.
고추, 겨자, 후추 같은 자극적인 음식은 갈라진 혀를 직접 공격해요.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격이에요. 특히 김치찌개, 라면, 매운 떡볶이 이런 거 조심하세요. 부천에 사는 70세 김선옥 어르신은 평생 매운 음식을 즐기셨어요. 그런데 혀가 갈라지고 나서도 계속 드셨죠. 결국 식도염이 악화되어서 고생하셨어요. 매운 음식을 완전히 끊은 후 3주 만에 혀 통증이 70% 줄었다고 하셨어요. 정 먹고 싶으면 일주일에 한 번만, 그것도 꿀물을 충분히 마신 후에 조금만 드세요. 둘째, 술과 커피 끊으세요. 알코올과 카페인이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어요. 침 분비를 억제하고 이뇨작용으로 몸의 수분을 빼앗아 가거든요. 또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서 역류를 악화시켜요. 특히 저녁에 술 한잔 하면 밤새 위산이 역류해서 아침에 혀가 더 갈라져 있어요. 커피도 공복에 마시면 최악이에요. 하루 한 잔 이하로 식후에만 드시고 가능하면 완전히 끊으세요. 셋째, 담배 당장 끊으세요. 니코틴이 침샘을 마비시켜요.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침 분비가 40% 적어요. 또 니코틴이 하부식도 괄약근을 약화시켜서 위산 역류를 유발하고요. 가장 무서운 건 이거예요. 담배 속 발암물질이 갈라진 혀의 틈새로 들어가서 식도암 위험을 더 높여요. 흡연자가 혀 갈라짐 있을 때 식도암 발생률이 비흡연자보다 13배 높습니다. 13배예요. 금연은 생존의 문제예요. 생명을 구할 핵심만 정리할게요. 첫째, 거울 보세요. 혀에 갈라진 금이 있으면 식도암 위험 8배예요.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둘째, 꿀이 답입니다. 아침 기상 후 꿀물 한 잔, 자기 전 꿀물 한 잔. 하루 2번이면 75% 예방 가능해요. 단, 미지근한 물에 천천히 5분 걸쳐 마시는 게 포인트예요. 셋째, 루틴이 생명입니다. 아침 꿀물, 2시간마다 물, 저녁 꿀물. 이 루틴 3주만 지키면 습관돼요. 넷째, 3가지 절대 금지. 맵고 짠 음식, 술과 커피, 담배. 이거 끊으면 절반은 해결돼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댓글로 나도 할 수 있다. 오늘 꿀 산다 다짐해주세요. 가족들에게도 이 영상 꼭 공유하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처음 말씀드린 이정숙 어르신은 6개월 후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꿀물 루틴 덕분에 혀도 안 아프고 식도암도 막았어요. 루틴을 지키니까 저절로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꿀 한 병, 루틴 하나면 됩니다. 3주만 참으세요. 그러면 평생 건강입니다. 건강한 혀, 튼튼한 식도로 100세까지 행복하게 사세요. 응원합니다.